강원도 내 지하차도 8곳 중 침수나 화재에 대비해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당국은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았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양양군이 전국 군 단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스마트 관광도시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양양 죽도 해변에는 일과 휴가를 병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선국립병원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공식 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대회 기간 응급 환자는 물론 선수단 부상 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춘천시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로봇 기술을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미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 운영을 진행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로 14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지하차도 침수 발생 시 차량을 통제하는 차단 시설이 없어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지역 강원도의 상황은 어떨까요? 도내 지하차도에 차단 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밤새 내린 비로 인해 근화동 주택가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8시간 가까이 배수 작업을 실시한 끝에 바닥이 겨우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는 지난 2020년에도 물에 잠긴 적이 있는 곳입니다. 큰 비가 오면 침수 피해를 입는 지역인데 이렇게 바로 옆에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춘천역 지하차도 입구 약 300m 앞에는 북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홍수위험지도 정보 시스템에서 춘천역 지하차도 일대를 살펴봤습니다.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입구 일대는 극한 호우가 내려 하천이 넘칠 경우 최대 2m까지 물이 차오를 수 있는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차도 입구에는 재난 상황에서 출입을 막는 진입 차단 시설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릉 이밤동에 위치한 이밤 지하차도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남대천이 지하차도 옆을 지나고 있는데 하천이 범람할 경우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하차도가 하천 주변에 있지만 지자체는 침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인근에 의암호가 있잖아요. 의암댐 수위보다도 약간 높게 지금 돼 있어요, 거기가. 의암댐이 방류되지 않으면 거기 침수될 일은 없죠.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침수 위험도가 높은 지하차도에 차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특별 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도내 지하차도 8곳 중 침수나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진입 차단 시설 설치에 나섰지만 도내 지자체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차단 시설이 없는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 등이 직접 통제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오송 지하차도 참사처럼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경우 물이 빠르게 차오를 수 있어 사람이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변 뚝이 무너지거나 비가 순간적으로 많이 올 경우에는 지하차도에 물이 급속도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나가서 교통 통제를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춘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최근 오송 지하차도 사태 이후 차단 시설과 차수막 등 침수 피해 예방 시설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장마나 태풍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잡으면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네. 이른바 좀 5060 세대들에게는 어느 정도 관습처럼 느껴지던 것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좀 낡은 생각이다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젠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된 건데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안정적인 직업이 이쪽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지금 대략 집값이 4억에서 5억 정도 하는데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반 기업의 급여로는 그 금액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 지원이 없는 그런 미혼 남녀분들은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결혼이 늦어진다 생각합니다. 예. 일단 결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살 집이 필요한데 그 살 집을 마련하기에는 일단 대출을 받아서 하기에는 너무 금리가 오르고 그 부담을 안고서 굳이 결혼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아무래도 아기를 갖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출산해가지고 육아를 하는 게 힘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좀 기피하거나 좀 그걸 피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결혼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구에 있으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라든지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이제 남자 친구들이 보통 다들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요. 뭐 울산, 포항, 뭐 경기도 쪽, 뭐 서울 이렇게. 근데 가면 뭐 남아 있는 애들은 여자 친구들밖에 없고 뭐 일단 일자리가 없는 거. 과거에 비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좀 여성들의 비율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전업주부라던가 결혼을 먼저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이루고 나서 결혼을 이제 최우선 수익이 아니라 차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라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커리어 활동들을 지속해 나가면서 과거에는 좀 전통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이런 것들이 최우선순위가 되었던 거에 반면 요즘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을 좀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좀 더 짙어져서 결혼 시기가 계속 좀 늦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자유를 만끽하고 싶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 조금 하다 보니까 돈도 벌고 시간도 있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게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양군이 전국 군단위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스마트 관광도시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양양군은 25일 양양군 현남면 죽도해변 일대에서 스마트 관광도시 출범식을 개최했는데요. 이번 사업으로 죽도해변에는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이른바 워케이션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에는 업무 공간 50여 석과 회의실, 원격 근무가 가능한 환경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우리 소비자들의 패러다임에 맞게끔 찾아간 게 거의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제 이게 완공을 해내서 여기서 머물면서 일하면서 힐링하면서 있음으로써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또 함께 문화와 어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큰 이점을 한꺼번에 거두리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출시된 관광 통합 앱은 지역 내 관광지 등 종합 정보 제공과 택시 호출, 각종 사전 예약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선의료재단 군립병원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공식 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선군립병원은 올림픽 기간 동안 응급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선수단 부상 등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선군립병원은 응급실과 함께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등의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진은 의사와 간호사를 합쳐 24명 규모입니다. 춘천시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로봇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출장비나 초과 근무 수당 정산, 도로 점용 허가 등에 대한 로봇 기술 적용 개발을 마무리하고 최근 직원 교육과 시험 운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해 처리하는 것으로 춘천시가 시범 운영한 도로 점용 허가 행정 업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도한 사례입니다.
네, 아직도 난방 연료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거나 차상위 계층 등 소외계층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이들을 위한 연탄 쿠폰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네, 한국광해광업공단 김혜정 연탄지원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올해에도 연탄 쿠폰 사업이 실시되는데요. 광해광업공단의 이 연탄 쿠폰 지원 사업이 먼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연탄 쿠폰 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현재 연탄 가격에서 06년도의 연탄 가격 차액만큼을 연탄 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가 이미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쿠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 도내에서는 몇 가구나 될까요?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는 지난 7월 19일부터 연탄 쿠폰 사용 가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작을 하였고요. 강원특별자치도 사업 설명회는 7월 26일 강원도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연탄 쿠폰 지원 대상 가구는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주민등록 등본상 만 65세 이상인 자 등 소외계층이며 23년도 연탄 쿠폰 전국 대상 가구는 46,000 가구로 강원 특별자치도의 경우 12,000여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난방비 부담에 좀 도움이 돼야 할 텐데요. 지원액의 규모도 궁금합니다. 얼마나 되나요? 연탄 쿠폰 가구당 지원액은 47만 2천 원입니다. 쿠폰 사용 기간은 금년도 10월부터 작년도 4월까지이며 사용 방법은 연탄 공장이나 연탄 운반 업체를 통하여 연탄을 주문하시고 배부받으신 연탄 쿠폰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각 지역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연탄 쿠폰 사용 희망 가구는 23년도 8월 18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하고요. 가구당 한 장의 연탄 쿠폰 카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향후 23년 8월 25일까지 공단에서 연탄 쿠폰 신청 대상자를 취합한 후 현장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피플 한국광해광업공단 김혜정 연탄지원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재난구호기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25일 강원지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강원지사 개소식이 25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 영동대학교에서 열렸는데요. 강원지사장에는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이, 사무국장에는 고광선 전 고성군 주민복지실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희망브릿지는 2019년 동해안 대형 산불 당시 국민성금 330억 원을 모금했고, 지난 4월 강릉 산불 발생 시에도 국민 후원으로 마련한 성금 34억 원을 강릉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했습니다. 강릉문화원 제16대 신임 원장에 김화묵 부원장이 선출됐습니다. 강릉문화원은 지난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단독으로 입후보한 김화묵 후보를 신임 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화묵 신임 원장은 강릉 출신으로 강릉시의회 삼선 의원과 강릉시의회 의장, 강릉시 번영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